옹기마을은 1950년대 말 옹기촌을 이루며 성장하기 시작해 1960년대부터 성장하여 70년대 말 산업화로 옹기산업이 급격히 부흥하면서 활성화되었고 오랜 시간 고유의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 옹기산업은 쇠퇴했고 현재 행사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찾지 않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옹기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수동과 미트패킹은 과거 수제화 정육점으로 유명한 동네였지만 산업이 쇠퇴하면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유입되었고 현재 가장 핫한 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마을 전체 건물 중에 옹기 관련 시설과 주민 주거 시설이 97%를 차지하고 있고 폐선로와 유휴부지, 관에서 지은 건물 전면 광장은 비워져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3%에 불과하며 동서측 도로에서 소음이 마을 내부로 전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첫 번째, 관광 컨텐츠가 양적, 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10일간 진행되는 옹기 축제 때를 제외하면 카페 한 곳, 식당 한 곳, 옹기 박물관 및 아카데미 체험관을 사용한다고 해도 6시간 이상 즐길 컨텐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주 인구 부족과 고령화입니다. 통계상 옹기마을 상주 인구는 총 61세대 143명에 그치며 그중 38%인 54명이 옹기산업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42%가 노인회 소속으로 고령화되어 있어 인력과 소통 부재로 축제조차 대행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옹기산업에 국한된 관 위주의 개발입니다. 시설의 60%가 옹기산업에 관련되어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옹기산업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산업 및 문화와의 교류가 없으며 민간 자본의 유입도만 저조합니다. 네 번째, 유휴 공간을 소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광장 등 외부 공간은 축제 시에만 사용되고 있으며 폐선로, 유휴부지, 폐가마 등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진의 빈집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옹기 축제 기간에 방문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며 평소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교통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점도 있지만 관광객에 대한 분석 및 타겟 설정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옹기마을은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멀지만 경상도의 풍부한 인구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광역시를 포함하여 15개 도시가 차량 2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총 1,100만 명의 방문 가능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산, 부산, 진주, 경주시는 다수의 대학으로 20대의 젊은 연령층을, 울산, 양산, 창원, 거제, 통영, 사천 등은 공단과 조선소를 바탕으로 여행 활동이 가장 많은 30대층을 강점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4분의 1이 집중된 경상도의 특색도 옹기마을의 주요 자원입니다. 옹기그라운드는 상생 협약을 맺은 키테넌트와 심도 있는 선정 과정을 거친 유망 창의 계층이 이끌어갑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울주군의 적극적인 지원, 오랜 시간 지역의 특색을 유지해온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30대를 중심으로 한 근거리 관광객과 기업의 기본적인 노하우 및 투자를 지원해줄 전문가 및 기업들이 역량과 지속성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저희는 마을 활성화를 위한 5원칙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숙박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한 숙박시설, 캠핑장,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시설, 카페 등을 통해 6시간이 아닌 36시간을 즐길 수 있는 마을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창의적 청년 계층이 개발해야 합니다. 군유지 시설을 능력 있는 청년에게 장기 무상 임대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청년 사업가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마을에 유입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미래 산업에 대응해야 합니다. 옹기 산업의 비율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옹기 마을은 대중교통 접근이 불리합니다. 차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무상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차박의 성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일방향적 전시가 아닌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아트 전시가 가능한 공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존 마을 공간을 특화해야 합니다. 특히 폐선로는 좁고 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관공서 앞의 마당과 철도 유휴부지도 더 적극적으로 상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앵커 시설은 제한적인 기능을 갖기보단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거대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아닌 외부 공간과 같이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운영 전략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운영 조직은 개발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하며 민간 사업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정에 있어 민간 투자 및 후원 등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창의계층의 공공재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 직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입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타 산업 및 문화와 협업을 적극 진행하도록 합니다. 외부 공간 및 기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완성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지역 명소화를 위한 앵커 시설을 계획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 상주 및 장기 체류 인구를 확보하고 미래 산업 실험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및 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시설 개발 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울주군에서 개발 운영하는 방식, 울주군에서 개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 군유지를 민간이 개발 운영하는 방식, 사유지를 민간이 개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되도록이면 민간이 개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주고 울주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며 기반 시설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은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앱들이 개발되어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옹기마을은 스마트폰의 스크린 같은 공간이 되고 다양한 앱 개발자 같은 민간 창업자들이 유입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민간을 유치하고 그 컨텐츠와 아이디어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마을 내에서 공간적 가능성을 본 장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유휴부지, 두 번째는 폐선로, 세 번째는 행사마당입니다. 그리고 앵커 시설입니다. 단계별 세부 계획입니다. 마을 동서측에 차음식재를 계획하여 도로에서의 소음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폐선로를 수공간으로 조성하여 마을 입구 분위기를 바꿉니다. 유휴부지는 운동시설과 차박장 및 캠핑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차장마다 태양광 패널로 작동하는 무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합니다. 운동시설은 행사 시 마당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평소엔 캠핑장과 차박장 이용객들이 사용합니다. 태양광 패널로 작동하는 무료 전기차 충전소를 통해 많은 차박 인구가 유입되어 마을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폐선로는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폐선로를 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수변 데크에서는 물과 직접 만나게 하여 촉각을, 터널 공간 위를 지날 땐 터널에서의 소리가 전달되어 청각을, 파빌리온과 휴식 공간에서는 폐선로 주변의 자연을 프레임에 담아 시각을, 수공간이 끝나는 부분에는 카페를 계획하여 미각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폐가마터는 경사지에 위치한 기존 구조와 모듈을 활용하여 숙소로 활용을 제한합니다. 박공지붕 형태에 따라 2가지 방식의 유닛 계획이 가능합니다. 마당의 성격은 주변 시설에 의해 결정됩니다. 옹기 아카데미와 가마터, 옹기 공방 사이에 잔디 언덕과 함께 위치한 마당은 옹기 관련 행사 마당으로 작동합니다. 공방과 가마터, 작은 주택 사이에 입체적으로 조성된 공터는 주변 건물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플리마켓 마당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안내센터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터는 새롭게 계획된 폐선로의 수변데크와 연계하여 푸드트럭 등이 와서 작동하는 푸드광장으로 제한합니다. 마을이 활성화되고 포화 상태가 되면 기존 공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여 추가 마을 조성을 제한합니다. 동시에 부족한 주차장은 마을 남측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합니다. 완성된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렇게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앵커 시설은 어떤 건축물이어야 할까요? 일반적인 공모를 통해 지어지는 공공시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최대 연면적을 확보하여 설계를 하니 평당 공사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일어나는 입찰 과정을 통해 평당 공사비는 더 낮아집니다. 그렇게 낮은 공사비로 지어진 건물은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최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사업을 실행하게 되고 불필요한 공공재정 투입이 반복되게 됩니다. 따라서 앵커시설엔 대규모 상업시설과 식당이 들어오기보단 앵커시설은 마을의 시설들을 도와주는 열린 공간임과 동시에 마을의 명소로 계획을 하고 상업시설 등은 마을 곳곳에 자생적으로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좋은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세계적인 명소로 유명한 건축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혁신적인 구조, 새로운 공간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옹기 마을의 앵커 시설은 이런 건축물이 되어야 합니다. 옹기와 관련된 시설은 이미 마을에 충분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앵커 시설은 앞서 설명한 특이한 구조의 건축물이면서 외부 공간으로 활용되는 진정한 열린 건축물입니다. 연면적은 확보하지만 실내 면적을 최소화해 공사비를 절약하고 대신 구조적, 공간적인 혁신 체험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놀이터로 작동할 수 있는 특별한 건축물을 제안합니다. 마을의 옹기를 형상화한 건축물은 많지만 외관의 형태적 측면에 그쳐 있습니다. 저희는 옹기를 공간적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거대한 스케일의 옹기를 여러 방식으로 쌓고 자르고 붙여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옹기의 표면은 실제 옹기 재료를 이용해서 모자이크 타일 방식으로 마감했습니다. 방문객은 옹기가 만드는 다채로운 공간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옹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특별한 구조의 앵커 시설입니다. 마을로 진입하면서 방문객은 옹기 모양의 메스와 옹기가 잘린 형태의 벽면을 접하게 되고 내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을 보게 됩니다. 벽이나 창문으로 닫힌 형태의 건축물이 아니라 외부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고 내부인지 외부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간을 산책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옹기 모양의 구조체는 건축물의 핵심 구조로 기능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공간을 체험하게 합니다. 1층은 녹지 위 쉼터, 수영장,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사이에 위치한 도로는 광장으로 작동하며 옹기 박물관 지붕까지 연결되어 옹기 마을을 둘러싼 능선 경관을 제공합니다. 2층은 외부와 내부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카페, 공방, 놀이터, 전시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3층은 다시 외부 공간이 되어 동별로 다른 성격의 휴식, 전시 공간과 놀이터로 계획했습니다. 주어진 대지 바깥쪽이지만 각 동을 연결하는 브릿지와 네트를 추가로 제안합니다. 서측에 위치한 작은 대지는 기숙사를 계획하여 공사기간 인부, 마을 활성화 후에는 마을에 상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옹기 모양의 구조체는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옹기는 똑바로 세운 옹기 모양으로서 큰 나무를 중심으로 계단식 휴식 공간이 배열된 화분과 같은 공간입니다. 이 옹기는 장구 모양의 단면을 가지며 하부엔 쉼터, 상부엔 네트가 걸려 있어 하늘을 보면서 쉴 수 있으며 위아래가 연결되지만 전혀 다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세워진 형태의 단면을 갖는 이 옹기는 가장 규모가 크며 다양한 전시나 공연 등 이벤트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터로 계획된 이 공간은 옹기가 기울어진 형태의 단면을 가지며 미끄럼틀, 브릿지 등을 통해 위아래가 엮이고 연결되어 있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재밌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수평으로 구성된 슬라브는 옹기 모양의 곡면벽과 만나며 다양한 공간을 형성합니다. 앞서 설명한 옹기 모양의 공간들과 기능적으로 긴밀히 연계되며 작동됩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공방, 수영장과 연계된 카페, 그리고 좋은 뷰를 향해 열려있는 테라스와 벤치 등 복합적으로 공간들이 작동하고 다양한 소통을 이끌어냅니다. 동선 계획은 단순합니다. 계획안 1층이 전부 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접근은 모든 방향에서 가능합니다. 차량 주차는 대지 내에 최소로 계획하였으며 필집 외부 부설 주차장에 49대를 확보하였습니다. 각 동별로 지하에서 최상층까지 연결되는 직통 계단 1개소,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동 가능한 계단 1개소씩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동영상 보시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